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해온 각종 관세가 연방무역법원에서 무효화됐습니다. 국무부가 미국 내 중국 유학생에 대한 비자 취소 작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체포 추방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민 세관 단속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체중 감량 효과로 인기가 많은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 사용자 일부가 심각한 부작용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에 위치한 한 호텔 숙박 투숙객이 부상과 관련해 호텔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주현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해온 각종 관세가 연방무역법원에서 불법 판결로 무효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 파트너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관세 협상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다만 트럼프 행정부 측은 즉각 항소를 하는 등 반발함에 따라 관세 무역 전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 번째 소식 전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 연방국제무역법원의 3인 판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1977년에 국제비상사태 경제권한법에 근거해 각종 관세를 부과했지만 무역 적자 등을 비상사태로 볼 수 없고 이 법에 따른 관세 부과 권한이 없어 불법으로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혀 연방대법원까지 끌고 올라가는 법적 투쟁을 벌이는 동시에 일기 때와 같은 통상법 301조 발동과 같은 다른 방법을 구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 민주 출신 대통령들이 지명해 초당적으로 섞여 있는 3인 판사들의 결정으로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 3대 교역국에 대한 25% 이상의 관세, 70개국에 대한 상호 관세, 10%의 보편 관세 등 거의 모든 트럼프 관세는 일단 무효화됐습니다. 90일 유예된 상호 관세들도 백지화돼 각국과의 관세 무역 협상들도 올 스탑될 위기에 빠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영국과 중국과의 협상 타결과 새 관세율도 공중에 뜨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 출신 12개 주정부들과 5개 민간 회사들은 트럼프 관세 부과로 모든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올려 세금을 부과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심각한 재정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선출되지 않은 판사들이 미국의 국가 비상사태를 해결할 능력과 권한을 가진 게 아니라고 맹비난하고 항소 의사를 국제무역법원에 알리고 연방대법원까지 끌고 갈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과 초대형 감세, 연방정부 절반 축소와 함께 4대 정책으로 추구해온 관세 무역 정책을 일대 전환해야 할지 모르는 중대 기로에 서 있게 됐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포함하는 10여 개 주요 교역 파트너들은 관세 무역 협상을 벌여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미국산 구매 확대나 투자 유치 등을 받아내고 관세율은 낮추는 거래를 연쇄 타결짓는 국면이었는데 일대 전환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각국과의 관세 무역 전쟁뿐만 아니라 미국 내부 12개 민주당 주정부들, 민간 회사들과의 법적 투쟁, 트럼프 제동에 반색하고 있는 경제계, 여론과의 전쟁까지 전개될 상황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국무부가 세계 외교 공간에 유학생 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미국 내 중국 유학생에 대한 비자 취소 작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심사 기준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연이어 전해지고 있는 기습적인 소식에 미국 내 유학생과 유학을 준비하던 학생들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어서 전상희 기자입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국무부는 중국 공산당과 연계됐거나 중요 분야를 연구하는 중국 유학생에 대한 비자 취소에 관해 국토안보부와 공격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중국 및 홍콩에서의 모든 비자 신청에 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비자 기준도 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이 정치적 차별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미국이 이데올로기와 국가 안보를 구실로 중국 유학생 비자를 억지스레 취소하는 것은 중국 유학생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양국의 정상적 인문 교류를 방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오 대변인은 이 정치적 차별 행위는 미국이 일관되게 표방해온 자유, 개방이라는 거짓말을 폭로한 것이라며 미국 스스로의 국가 이미지와 국가 신용을 한 걸음 더 훼손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보복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중국 유학생은 양국 긴장이 고조되면서 2019년 37만여 명에서 2024년 27만 7천여 명으로 크게 줄어든 상태이지만 여전히 미국 내 전체 유학생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 미 대사관을 비롯한 전 세계 공관에 학생 비자 발급을 위한 신규 인터뷰를 일시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한국 내 유학생 커뮤니티도 대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인턴과 교환학생을 지낼 수 있는 J1 비자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되면서 일반 기업 연수 인력들까지 전방위적 피해가 예상됩니다. 기업이나 연구소 직원들의 미국 연수에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미국 유학생과 교환학생, 방문 연구원, 연수자 등에 대한 SNS 검증 과정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각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한동안 입국 비자 인터뷰 일정을 신규로 잡지 말라고 지시한 상황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체포 추방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민 세관 단속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하루에 3,000명의 불체자를 체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는 최근까지 규모의 4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이 같은 지시는 새로운 목표가 달성되지 않을 경우 고위 관료들의 직위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경고가 포함됐다는 분석입니다. 자세한 소식 전상희 기자가 전합니다. 블룸버그 통신과 악시오스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주도하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서실장이 ICE 회의에 참석해 하루에 3,000명을 체포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말 ICE는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 들어 첫 100일 동안 불법 이민자 66,463명을 체포하고 65,682명을 추방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기간의 하루 평균 체포자 수 665명과 비교해 밀러 부비서실장이 제시한 하루 3,000명 체포 목표치는 4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밀러 부비서실장의 이번 지시에는 새로운 목표가 달성되지 않을 경우 고위 관료들의 직위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ICE의 불법 이민자 체포를 더욱 압박한 데에는 지난 정부와 비교해 체포 추방 실적이 높지 않은 상황이 작용하고 있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 정책으로 인해 미 국경 지역에서 불법으로 입국하는 이민자 수가 크게 줄어들면서 ICE는 체포, 추방 실적을 늘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ICE의 추방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자 트럼프 행정부는 한 달 만에 칼렙 비텔로 ICE 국장 대행을 경질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2기 정부의 이민자 추방 과정에서는 당국의 과도한 정책 추진으로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가진 이민자가 일부 포함되거나 관련 법 규정이나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가운데 진행돼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여기에 단속 목표치가 더 높아짐에 따라 일국에서는 당국의 마구잡이식 이민자 체포와 추방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체중 감량 효과가 있다는 홍보로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의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뜨겁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용자들이 심각한 부작용을 호소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 롱아일랜드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체중 감량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을 투약한 이후 부분적으로 시력을 잃었다며 오젬픽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8세 마이클은 최근 의사의 추천으로 이형 당뇨 관리를 위해 사용해오던 메트포르민 약에서 오젬픽으로 약을 변경한 뒤 양쪽 시력을 일부 상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이클은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체중은 10파운드, 약 4.5kg 줄었지만 시력도 같이 나빠졌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클은 오른쪽 시야에서 먼저 문제가 시작됐다며 왼쪽 눈을 감으면 상대방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이고 휴대폰 글자조차 읽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오젬픽 약을 사용하기 전까지 시력이 2.0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이클은 실제로 안과 전문의로부터 비동맥성 전방, 허혈, 시신경병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는 시신경 중풍으로도 불리기도 하는 병으로 통증은 없지만 급작스럽게 한쪽 눈의 시력을 잃을 수 있는 병으로 알려져 있으며 아직 치료법이 없습니다. 당뇨병 자체로도 시신경에 위험이 될 수 있지만 최근 덴마크에서 진행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오젬픽의 주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와 이 질환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오젬픽 사용 이후 시력이 나빠졌다는 피해를 주장하는 사용자는 마이클뿐만 아니라 10개 주에서 30명이 넘게 발생한 상태로 이들은 오젬픽 제조사인 노보 노디스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파커 와이치먼 법률사무소는 이번 소송은 노보 노디스크가 비만 치료제 및 당뇨병 치료제를 개발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의사 및 환자들에게 부작용의 가능성을 경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이라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국은 지난 10년 동안 14,000건 이상의 의약품을 리콜한 바 있으며 부작용 관련 호소는 시판 후 수년이 지나서야 나타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체중 감량 효과를 기대하며 비만 치료제를 사용했다가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안전성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숙박하던 투숙객이 침대에서 추락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며 호텔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침대 시트와 매트리스가 제대로 고정돼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티넥에 위치한 티넥 메리엇 앳 그랜포인트 호텔에서 숙박한 부부가 투숙 중 침대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며 호텔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023년 5월 뉴저지 티넥에 위치한 해당 호텔을 찾았던 미시간 거주 캐롤 로젠버그와 그녀의 남편 데이비드 앨리스는 장애인을 위한 베리어 프리 객실에 머물었습니다. 하지만 자던 도중 매트리스가 움직이며 바닥으로 미끄러져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으며 이로 인해 머리와 얼굴, 목을 침대 옆 협탁에 부딪혔고 이어 바닥에 등과 다리와 팔을 강하게 부딪히며 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장에는 호텔 측이 침대 매트리스 시트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았거나 매트리스 사이즈에 맞지 않는 시트를 사용한 탓에 매트리스가 프레임 밖으로 밀려나면서 사고로 이어졌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로젠버그는 메리어트 호텔과 호텔의 법인 본사 그리고 호텔 직원을 상대로 호텔 내 객실 관리 부주의로 인한 투숙객의 안전에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특히 호텔 측은 장애인 접근이 가능한 객실의 경우 더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사이즈가 서로 맞지 않는 시트와 매트리스, 침대 프레임을 사용하는 등 안전관리 부주의로 투숙객을 과도한 위험에 노출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로젠버그는 이번 사고로 인해 심각한 영구적인 부상을 입었으며 정신적 고통은 물론 일상생활조차 어려워져 사회적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존 F 케네디 공항과 라과디아 공항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에게 새로운 여행 권고를 발령했습니다. 먼저 각종 공사로 공항 접근 시간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항에 차량을 주차할 경우 최소 24시간 전에 주차 공간을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현재 JFK 공항에는 190억 달러 규모의 재개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광범위한 경로 우회와 우버, 리프트 승차 위치 변경 등이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7일부터 리얼 아이디가 시행됨에 따라 공항 내에서도 지연이 예상되므로 항만청은 여유 있게 공항에 도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엠트랙은 허리케인 샌디로 심각하게 손상된 터널 튜브를 복구하기 위한 대규모 공사를 시작했으며 약 3년에 걸쳐 수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스트리버를 건너 펜스테이션으로 이어지는 총 4개의 터널 중 2개를 순차적으로 13개월씩 폐쇄해 보수 작업이 진행되는데 첫 번째 터널은 지난 23일부터 공사에 들어갔으며 두 번째 터널은 내년 가을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롱아일랜드 레일로드가 심각한 운행 지연과 서비스 중단 사태를 겪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공사 기간 동안 직원들의 교대 근무를 추가하고 운영 대응 계획을 수립하는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4만 건으로 한 주 전보다 14,000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청구 건수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5월 11일부터 17일 주간 191만 9천 건으로 직전 주보다 2만 6천 건이 늘었습니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는 지난 2021년 이후 3년 6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실업률을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월가에서는 실물 경기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고용시장 지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7월 4일 오버팩 공원 하늘에서 불꽃놀이가 펼쳐집니다. 독립기념일을 기념하기 위한 오버팩 공원 불꽃놀이는 2년 연속 개최될 예정입니다. 행사는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약 20대의 푸드트럭, 그리고 맥주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가든이 마련되고 오버팩 크릭 상공에서 펼쳐지는 불꽃놀이로 행사의 대미를 장식하게 됩니다. 짐 테데스코 카운티 행정관은 불꽃놀이와 뉴저지 윈드 심포니의 세계적인 연주가 펼쳐지는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주민들이 오버팩 공원에 모여 조국의 독립을 기념하고 2026년 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